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함께 해주실 세 분, 1부에 세 분하고요, 2부가 되면 한 분이 더 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되는데 먼저 1부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JYP 박진영 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장유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고,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을 좀 먼저 띄우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납득되시나요가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의 제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언론이 어떤 태도로 다루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언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잠시 뒤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어제 그 판결이 납득이 되시나요? 납득이 안 된다라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뭐 납득 수준을 넘어서서 화가 난다는 분들도 제법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늘 그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자본시장법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관련된 이야기, 아시다시피 무죄가 다 선고가 됐고요. 통일교 알선 수재 관련해서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8개월의 징역, 추징금이 1281만 5천 원이더라고요. 이게 뭐 샤넬백 가격에다가 그 뭐 천수삼인가요? 네. 그 삼은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거 돈으로 줘야 된다는 거고, 샤넬백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사용감이 있다, 그래서 이건 돈으로 받는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재판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독 그렇게 한자 성어를 많이 써요. 저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예. 그 변호사니까 한번 얘기해 줘봐요. 네. 그 한자 성어를 쓰고 그거 뭐야? 인두비오 프로레오? 네, 그건 많이 쓰죠. 예. 근데 이제 뭐 판결문에 쓰진 않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의 근거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그러니까 이거 가담은 한 거 같기는 한데, 그런데 유죄라고 형사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딱 못 박아서 본인의 심증이 굳어지지 않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라는 이 법문인 건데,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 듣자마자 오늘 무죄네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냥 판결 원래 주문은 나중에 읽는 거고, 뭐 징역 몇 년은 나중에 읽고, 본인의 이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을 한 판단으로 이 논리 수순이 적용되는데, 이 재판부는 좀 특이하게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잃은 자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그건 김건희를 겨냥한 거죠. 예. 윤석열을 겨냥하거나 거기를 약간 봐줄 수 있다라는 밑자락을 까는 느낌? 빌드업, 양형이 굉장히 가볍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호소 같은 빌드업의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이 판결 설실화하는 거 봤을 때 일단 뭐 국민의 눈높이, 법감정을 떠나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수긍이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 JYP는 어제 어떻게 선고 나온 직후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왜 국민들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은 자주 이렇게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즉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선을 따라가지 못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법 해석, 그것을 하고 있다. 즉 심판하는 사람이 새 속에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책 속에만 있다면 과연 판결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법관이라는 분들이
대다수 공부 잘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예. 좋은 대학 나가지고 사법시험 죄송합니다. 뭘 사탕을 먹던 사탕을 뱉던 아니 어떻게든 안 드시는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네요. 이게 왜 아유. 제가 어제 예. 제가 이제 좀 심리적인 건데 이 판결 이후로 계속 사탕을 먹어요. 사탕을 예. 당이 떨어져서. 당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쓰디쓰다고 해야 되나? 세상이 쓰디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탕을 계속 입에 물고 있는데 입이 까칠하다는 거죠. 예, 입에 까칠해요. 입에 마르고 까칠한데 나는 저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법전 하나 끼고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람을 단죄하고 기준을 가지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우스 신처럼 저 사람을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이라는 기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예. 방금 장유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권력을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의론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론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의 기준을 정할 때는 권력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만 양형을 할 때는 법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양형이 더 세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정의론적 원칙이고 법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형량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적게 형량을 때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판결에 하나하나를 나중에 따져볼 건데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법전 구절을 해석하는 아메바 단세포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할 때 여론조사 하면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계약서 쓴 것만 사기죄입니까? 제가 박영식한테 돈 빌렸는데 계약서 쓰고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데 계약서 안 쓰고 돈 안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득을 안 얻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주고 마지막 최종 지점에 가면요.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아메바처럼 떼내가지고 한 달락 보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네. 여론조사할 때 계약서 안 썼으니까 불법이 아니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윤석열한테는 3번밖에 안 갖다 줬으니까 불법 아니네. 아니잖아요. 윤석열 주변 사람들한테 다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선대에 있었던 이준석한테도 갖다 주고 김종인한테도 갖다 주고 다 같이 갖다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또 따로 떼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공심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심위에 윤석열이 전화한 건 왜 빼버립니까? 그렇죠. 공심위 결정하고 윤석열이 전화한 건 또 따로 갑니다. 이게 완전 아메바 판결이에요. 단세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앞서 두 분의 의견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풀려나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듣고 계시는 동안 왜냐면 이제 내용만 들었을 때는 무죄다. 내용 과정을 들으면서 하면서 이게 무죄로 판단됩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야? 진짜 이러다가 이거 풀려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보시면 이미 쇼츠로 다 활성화돼 있지만 전체 화면으로 보더라도 주가 조작 혐의가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 그 옆에 있던 최주유 변호사하고 김건희하고 아싸 하는 식으로 서로 그 약간 움직임이 있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모습, 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이거 뭐냐, 이거 진짜 풀려나는 거 아니냐, 막 실시간으로 제가 아는 변호사님한테도 야 이거 풀려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도 들었고요. 근데 예. 마지막으로 주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일부 유죄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저는 김건희가 진짜 걸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는 사법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판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좀 뭐랄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검사들은 무슨 기소가 잘못됐다라든지 자신들한테 뭔가 불리한 지점이 있으면 막 써제끼잖아요. 왜 판사님들은 그런 거 못합니까? 이거 아무리 보더라도 앞서 우리 그 박시영 비평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아무리 따지고 보더라도 이거는 법리적인 어떤 이해도가 있지 않아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결론이 내려졌으면은 법관들이 알아서 분노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서글픈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방송에서,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건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다루고 있음에 그 기준이나 비판하는 지점이 다르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은 이프로스라는 내부 게시판을 하죠. 이용하고 이 판사들도 코트넷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사법부 관련해서 이런다 저런다 개혁 법안 나올 때는
그 코트넷에도 막 글이 써요.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사들의 분위기라는 것이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유독 언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사설 좀 띄워주실까요? 봐줄 결심했나라는 부분입니다.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있고 그 뒤로 뭐 해먹을 결심이라든지 각종 패러디해서 뭐 이 결심 시리즈들 많이 나왔는데 어제 우인성 판사의 이 선고 자체는 시작에서부터 무언가 김건희라는 피고인을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적용하고 하나하나 해석해 준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이 성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을 같은 내용을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판사가 엄중하게 피고인을 꾸짖었다라고 쓰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판사가 꾸짖는 사람입니까?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저 꾸짖 그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법 적용을 잘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도덕적 인격적으로 꾸짖는 게 판사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자기가 그게 선생님이요? 훈장이 아닌데 단죄를 하는 거지 사법적으로 주권자가 부여한 그 사법적인 권한으로. 근데 뭐 치장을 좋아하니 뭐하니 아니요. 많이 꾸짖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꾸짖고 더 많이 선처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신문 기사들이나 아니면 사설 형태로 나온 그 제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판사가 피고인을 꾸짖었다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이 우인성 판사가 형사법 뭐 전문가고 뭐 우수 판사로도 선출된 적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경력이 어떻다 저떻다 쓰면서 이 사람의 판결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기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특검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라고 또 귀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언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루고 있는 어떤 톤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오늘 기사 제목은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치장에 급급한 재판부 김건희 꾸짖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었고 무리했던 수사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조선일보가 이거 참 잘하는데 뭐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하나 등장해요. 특검의 핵심 피고인 혐의 대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 태산명동 서일필 여기도 저기 한자성어. 그래서 나 이제 한자성어 쓰는 사람은 걸으려고. 뭐 시끄럽게 굴었지만 결국 뭐 하나 나온 건 쥐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윤석열, 명태균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취지로 기사가 마무리가 돼요. 사설은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삼이라는 표현. 여기도 사자성어가 등장하죠. 이 마치 범죄인 주가 조작 자체가 무슨 정쟁의 산물인 것처럼 평가를 하고 있는 사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가능할 것이 어제 이 1심 선고가 앞으로 있을 윤석열, 명태균 등등의 재판에 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죠. 내란과 관련된 그렇죠. 범죄는 아니니까. 근데 윤석열도 또 추가 기소된 건으로는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그렇죠. 받고 예. 공천에 외압을 형성했다라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저는 동일한 결론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특검이 다 잘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판결이 나올 때는 법리 적용을 잘못한 재판부의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가 과연 좀 아주 완벽했나? 이런 물음표도 사라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종합으로 다른 재판부가 지금 어제 우인성 재판부와 똑같은 결론을 내릴까? 그러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논리적으로 허술한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자금법으로 규율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상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이런 금전적인 이득
이득이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 논리에 의하더라도 전속적인 이익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을 위해서 돌린 것만도 3가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왜 유죄가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 모순이 많아요. 그렇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저는 이게 뭐 특검이 실패했고 재판이 온당하고 이건 희망회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재판부 윤석열 재판에서는 저는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JYP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피고인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김건희, 윤석열 뜯어놓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영선이죠. 그러니까 그 대가가 공천이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안 했어요. 우인성 판사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국민의힘 공심위에서 마치 건전하게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뭔가 대가성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창원지법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말하는 세비 반띵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덕택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내가 받는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한테 준다가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그러면 앞서 우인성 판사의 판결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이거예요.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여기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인데 이걸 다 쪼개버린 거야. 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재판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의 판사는 판결을 잘못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영화 내 부러진 화살이라든지 이런 거 또 생각나고 과거에 중국 속담에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을 때 뭐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을 대체하는 거고 신의 영역을 대체하다가 그게 인간 사이로 내려오면서 법전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뭡니까? 법의 기준에 의해서 늘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늘 달라진다. 이러면 이게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의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뭐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심이었으니까 이제 김건희의 재판에서는 앞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 뭐 특검의 예비적 공소 사실의 방조 혐의 이것이 담기지 않아서 판단을 하지 않고 원래는 그 즉시 판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 조작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인성 판사가 어제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판사로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일부분 바로잡혀질 가능성이 있고 사법부가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재판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창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경우에는 세비반띵 지역공천거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사건 구성이 달라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나 다만 어제 우인성 판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명태균이 망상적인 사람이다. 망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고 명태균이 혼자 이제 이런 일을 벌였고 자기가 어떤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허풍도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망상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어떤 심리적 환경을 판사들 내부에서 조성하는 데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건 구성은 다르지만 지금 김영선, 명태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판사라는 집단 자체가 워낙에 보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언론 자체가 죄송합니다만은 한겨레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창원지법에서 이 재판을 할 판사들이 이제 김인택 그 부장판사부터 해서 뭐 강웅, 원보람 이런 판사들 이름이 보이는데 이 재판부가 그 구속 만료 50일 전에 이제 명태균, 뭐 김영선 등을 이제 보석 허가를 해준 그 재판부입니다. 앞서 아시다시피 그 정유미 검사장이 있을 때 창원지검에서 늑장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건 불거지고 한참 있다가 기소가 됐었죠. 그렇죠. 재판도 늦게 회부가 된다다가 재판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이 보석이 허가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운 빠져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벌어진 일을 쭉 나열해 보자면 그리고 방송을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채널과 수많은 언론들이 관련한 취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왔던 내용들이
그냥 판사가 누구냐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맞아요. 거기에 너무 많이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판결의 합일 확정이라고 있는데 A 재판부는 너무 다르게 판결하고 B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도록 하면 최종적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대법원인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판사가 김건희를 봐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판결을 썼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예. 사법부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이 재판부가 정치 영역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나이브함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